자, 14번 보고 몇 개 조금 하다가 쉬었다가 보긴 할게요. F2는 15고 그렇구나. 근데 이거 좀 쉽지 않았나? 이 비교적 되게 나름 괜찮았던 것 같아.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잠깐만 이거 아니지 않니? 아 이거 3회였구나. 이것도 근데 저것도 되게 쉬워. 저것도 꼭 풀어봐. 아직 안 줬으니까 다음 주에 풀어보세요. 얘가 한 번으로 돼 있어서 헷갈린다. 뭐지 요거? 이 친구도 괜찮았어. 여기서부터 이제 좀 괜찮더라고 구호가. 일단 최고차가 3차인 거 주고 여기 한 칸짜리에 대한 적분이 이건데 이거 그냥 가족권만 노려보면 문제 풀리죠. 맞아요? 가족권을 이렇게 쳐다봐. 그럼 얘가 무슨 얘기하고 있어? 나 너랑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같으면 몇 배? 2배. 다르면 몇 배? 사라진다. 그치? 그러니까 어떤 FT가 있을 건데 그 함수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란 말이야. 똑같을 때 2배로 블록하게 만든다는 얘기고 다르면 다 0으로 죽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칸의 넓이를 딱 잴 건데 그 한 칸의 넓이가 0 되는 지점이 2번밖에 없단 말이야. 오케이? 종아 이거 풀었어 못 풀었어? 못 풀었어요. 아쉽다. 아니 거기까지 생각을 했는데. 거기까지 생각했어? 아직 딱 보니까 모르겠는데 안 넘겼네요. 에이. 풀었어? 좋아. 무슨 말이냐면은 3차수가 이렇게 있을 거야.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 그럼 쟤네들끼리 다른 곳은 어차피 다 사라져서 죽을 거고요. 안에 있는 FT가 양수일 때가 살아나오는 거잖아. 맞아? 음수인 포인트들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얘네들 일단 있을 수가 없어. 맞아? 그러면 저기 FT라는 친구가 음수가 나오면 함수가 그냥 0으로 깔려있다는 얘기야. 그러다가 한번 쭉 올라갔다가 가는 이런 모습일 건데 이 기울기가 이제 2배로 올라가겠죠. 이 FT가 될 테니까 2배로 빠르게 이렇게 올라가겠지. 맞아? 근데 결론이 이래요. 한 칸을 적분해서 볼 거거든. 그럼 봐봐. 여기서 적분 딱 하면 어차피 얘가 지금 함수 0짜리잖아. 0, 0, 0, 0, 0, 0, 0, 0 하다가 0이 아닌 어떤 숫자 나오다가 0, 0, 0, 0, 0, 0 하다가 사라질 거 아니야. 근데 0이 나오는 지금 딱 몇 번밖에 없다고? 딱 2번밖에 없대. 딱 2번밖에. 오케이? 여기 어디가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마일이라고 치면 맞아요? 마일에서 마일 껴주지 지금 제가 x에 마일인 순간 딱 이 순간 0. 그 다음부터 양수값 가다가 딱 이 순간 다시 0 되고 다시 그 다음부터 양수값 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겠지. 무슨 말인지 알아? 아 저런 상황일 수밖에 없구나를 이해하셔야 될 거거든요. 다시 뭐라고? 여기 있는 함수부터 이제 그려봅시다. 여기 있는 함수부터 그려볼게. 어떤 3참수가 이렇게 있을 거야. 너를 F라고 좀 한번 쳐볼게. 그러면 내가 말하고 있는 절대값 붙어있는 그런 함수는 말이야. 이제 디테일하게 좀 살려볼까? 너를 알파, 너를 베타, 너를 감마라고 한번 둔다면 우리가 말한 누구? 절대값 F 더하기 F 이 친구 있지? 너는 양수 포인트에서는 2배로 올라갔다 떨어질 거야. 알파부터 베타까지. 오케이? 근데 음수 포인트는 죽어 있을 거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다시 2배로 올라갈 거야. 오케이? 음수는 전부 사라져 있는 거야. 함수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이래요. 이 부분에 대해 불만이 혹시 있을까요? 이해가 안 되거나? 여기까지 괜찮죠? 함수 그리는 건 좀 합시다. 오케이? 근데 얘가 하는 말이 이제 뭐라고 읽어야 된다고? 너가 하는 말이 한 칸에 누가? 넓이가 0 되는 지점이 몇 번 있다? 2번 있다. 맞아? 한 칸의 넓이가 0 되는 게 2번 있다? 넓이가 0이 된다는 얘기를 할 거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다 치자. 그러면 이만큼이 딱 되면 0일 거야. 어차피 이 이후에서는 안 되는 거 알잖아. 딱 되면 0일 거야. 근데 얘가 조금이라도 이격이 있어서 흔들려 버리면 여러 번 나오겠죠. 근데 그렇게 안 되게 진짜 정확히 얘가 한 칸인 거야. 아무 문제 없이 0 찍힐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정확히 또 한 칸이면 아무 문제 없이 또 0이 찍히겠죠. 맞아요?
얘네가 정확히 길이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한 칸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에 알파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들어올 거고 감마는 얼마다? 베타에다가 1을 더한 그런 꼴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fx가 설정이 되거든요. fx 최고차가 1이었으니까 x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베타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여기까지 쓰겠지?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라고 해요? 나 적분해갖고 3분의 8이다 이렇게 하나 알려주고 있죠? 맞아요? 그럼 여기 기준으로 적분하시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적분한 그 결론 0부터 2까지 적분한 그 결론이 3분의 8이다 정리하세요. 그럼 베타가 나올 겁니다. 오케이? 베타가 심지어 이제 정적분이가 적분 상수도 필요 없죠, 그렇지? 적분하고 베타가 2 이렇게 나오면 감마도 구하고 fx 다 구하고 문제 끝 이거거든요. 그래서 가족권을 잘 노려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보통 이런 문제 풀 때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 수투 문제 풀 때 어느 정도 계속 논리적으로 비약을 하면서 가고 있지. 여기서의 논리적 비약은 뭐예요? 이 꼴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 꼴이 아니고 니네들이 그려놓고 상상 좀 해보세요. 될 수가 없어. 오케이? 결국에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넘어가는 건데 실제 시험장에서도 그릴 거면 일반적인 형태, 시험에 자주 나왔던 형태부터 그리면서 추론하는 게 당연히 합리적이긴 하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3차 함수 내 하고 미쳤다고 이거를 가져다가 이렇게 그리면서 푸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는. 맞아? 상황이 주어지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저렇게 해보는 게 올바르긴 할 거다. 그치? 종원이 혹시 괜찮아? 이해되죠? 넘어갈게요. 15번 15번 질문 있었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자, fx 있고 또 있고 걔네들 실근의 차이 gt라고 할 때 표현 좀 할게요. 근데 여기 있는 거 봅시다. 2분의 x고 2분의 x야. 원래 탄젠트 주기는 파이 2분의 x 했으니까 이제 주기가 2파이 됐을 거야. 그러면은 원래 탄젠트는 0을 기점으로 절반씩 가잖아. 맞아? 그럼 주기가 2파이니까 한 칸짜리가 파이로 변했다는 얘기죠 지금. 이해하시죠 지금 내 말을? 그러니까 얘가 0부터 파이까지니까 한 칸 전체 다 볼게요 이 얘기일 거고 fx를 한번 그려봅시다. 쭉 해놓고 여기는 필요한 조건만 찾으면 문제가 금방 끝났던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하나 있어. 너가 기본적인 f의 첫 번째 파트야. 오케이? 근데 두 번째 친구는 너에 대해서 누구? 평행이동까지 한번 곁들여서 갔대요. 그리고 양수 k라고 써져 있지? k는 0보다 큰 상수. 오케이. 양수 k라고 되어 있으니까 원래는 여기서 시작을 했었어야 될 텐데, 그치? 이제는 이 지점 정도로 올라와서 이렇게 내려가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써져 있었겠네요. 그치? 그리고 이 지점을 우리가 뭐라 불러? 너가 이 파이야? 뭐 이렇게 부르면 아닌데 이 파이야? 이렇게 부르겠죠? 파이야. 오케이? 이 문제를 보면서 어려울 만한 거는 사실 뭐 도형으로 보든 좌표로 보든 좀 헷갈린다는 점 정도밖에 없거든요. 결국에는 다른 건 몰라도 탄젠트 2분의 x랑 탄젠트 2분의 x 플러스 k가 대칭이긴 하겠죠. 맞아? 그러니까 대칭한 점을 찾는 게 중요할 거야. 그렇지? 그러면 원래 얘가 평행이동 하기 전에는 어땠을까? 자, 너가 만약에 여기 있었다면 원래 몇 컴마 몇을 기준으로 대칭이야? 원래 파이 컴마 0을 기준으로 대칭이야. 너가 K만큼 올라갔어. 그러면 누구에 대한 대칭이 되겠어? 파이라는 X좌표 그대로일 건데 여기 가운데 좌표가 이제 얘는 Y가 0이고 얘가 Y가 K잖아. 그럼 가운데 지점이 얼마? 2분의 K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이 점에 대한 대칭이 있을 거야. 몇 콤마면? 파이 콤마 2분의 K에 대한 대칭이 있을 거야. 이 생각을 해주시면 끝나거든요. 오케이? 이렇게 한번 이제 식을 잡아볼게요. 문제에서 t가 나오는 경우를 갖고 gt라고 표현을 하겠대. t를 쓱 그어서 그 실근의 차이를 gt라고 하겠대. 오케이? 그리고 a라는 경우랑 a 플러스 2분의 3파이, 아니 2분의 3일 때 파이라는 거리 차이가 나온다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한번 그리시겠죠? 뭐 색깔이 있으니까 난 여러 개로 그릴게. 어떤 t를 쓱 그어줬어. 오케이? 그리고 어떤 t를 또 이렇게 쓱 그어줬어. 했더니 결과적으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파이가 떴단 얘기거든요. 맞아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 떴다? 파이가 떴다는 얘기야. 맞아? 근데 그렇게 만들어주는 t를 누구라 부르겠다? a랑 a 플러스 a랑 a 플러스 2분의 3으로 부르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얼마고? a고 얘가 얼마야? a 플러스 2분의 3이야. 이렇게 쓸만 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요 이제 빨간색 점이 중점인 거 알았고 대략적인 내용들을 확인을 했으니까 뭐 하시면 돼요?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여기 모르니까 알파라고 둘게. 그럼 여긴 누가 돼요? 알파 플러스 뭐 파이가 되겠죠. 오케이? 내가 여기 모르니까 너를 베타라고 둘게. 그럼 얘가 누가 돼요? 베타 플러스 파이가 되겠지. 그럼 저 네 가지 점들에 대한 얘기들을 볼 수 있을 거고, 물론 해설지에서는 요 얘기까지 있었거든. 요거 두 개가 평행하고 길이가 같으면 평행 사변형이란 말이야. 평행 사변형이기 때문에 뭐 정과 정 사이에 걸면 더 쓴 게 있긴 했는데 평행 사변형인 거 몰라도 중심은 알고 있잖아. 그치? 관계들을 쓰시면 돼요. 자, 일단 첫 번째로 a라는 좌표랑 a 플러스 2분의 3이라는 좌표가 있었지. 이 파란색 y값 두 개. 맞아? 걔네들의 가운데는 누구냐면 2분의 k니까 걔네들 두 명의 합은 가운데 2배 k다 이렇게 줄 수 있겠죠. 맞아요? 여기서 첫 번째 식 하나 찾을 거고,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파이를 하시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파이를 하시면 이게 무슨 짓거리 하는 거냐면, 너가 베타였잖아. 베타 플러스 파이가 여기잖아. 맞아? 그러니까 얘네 둘은 또 대칭인 거 확인할 수 있을까? 맞아?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 플러스 파이랑 두 놈을 합친다는 건 가운데에 대한 몇 배? 2배. 2파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맞아요? 요 식도 하나 좀 찾아 놓으시고, 필요한 식들 여러 개 있으니까 한번 계속 써볼게. A라는 좌표는 말이야 탄젠트에다가 누구 집어넣은 거야? A라는 좌표 탄젠트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은 건데, 그치? 알파 탄젠트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은 거고, 지금 x자리 알파 들어간 거니까 탄젠트 2분의 알파로 들어가겠죠. 맞아요?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a라는 좌표는 똑같이 여기서는 알파 플러스 파이도 집어넣었잖아. 그럼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어떻게 나와? 탄젠트 2분의 알파 플러스 파이를 하고 더하기 k까지 쓴 이런 상황이야. 이것도 만들 수 있죠. 맞아요? 이제 끝났는데 여기 있는 이 친구 각변환하면서 정리하려면 할 수 있겠지. 각변환 하시면 탄젠트 변환이 될 거고, 탄젠트 역수를 쓰시면서 탄젠트 역수 쓰시면서 쓰고, 부호는 마이너스 거기 플러스 이렇게 들어올 거야. 너가 탄젠트 2분의 알파야. 이렇게 식 하나 만들 겁니다. 근데 우리 탄젠트 2분의 알파 누구로 두기로 했어? a로 두기로 했죠. 그럼 너가 a고 그게 마이너스 a분의 1 플러스 k 이렇게 식이 잡히니까 ak에 대한 식이 또 나오겠죠. 맞아요? 여기서 이미 누가 있어? ak에 대한 식이 이미 하나 있겠지. 아, 그러다 보니까 뭐 할 수 있다? a 구하고 k 구하고 정리가 되겠다. a랑 k 구하면 뭐 할 수 있어요? 다시 알파로 구할 수 있을 거고, 베타 구하시고 계산하시면 끝나겠죠. 아, ak만 구하면 끝이네. 그래서 계산하면 끝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이 친구가 비교적 깔끔해요. 느낌이 그냥 좌표 잡고 중심이 누구? 빨간색 좌표만 생각해낼 수 있으면 나머지 좌표들의 관계식 보이는 대로 빠르게 적고 끝내기. 마지막에 헷갈릴 만한 부분은 저기 A란 친구는 집어넣어서 나오는 함수값이라는 느낌을 살리지 못하면 좀 헷갈릴 수 있겠다. 이거 이외에 부담 뭐 없지 않을까? 무난하죠. 조금 힘들 것 같긴 한데 우리 20번만 빨리 보고 쉴게요. 왜? 제가 20번을 했는데 제가 이게 A1이 이게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못 봤는데 내가 혹시 오늘 풀면서 그런 걸 했는데 이제 알았어? 근데 1, 그 위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는 이건 알고 있어야 돼. 우리 2에서 하는 내용은 수직선 내용이고 미적분에서 하는 게 좌표 평면 내용이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위치를 표현할 때 몇 컴마 몇이란 좌표 평면이 아니니까 A하고 1 이렇게 돼 있는 게 여기 1이라는 위치에 여기 A가 써져 있었단 소리야.
그걸 몰라서. 그래서 여기 5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가 마사거나 6일 거야 해놓고 이제 그 값이 그게 나오도록 문제 푸는 거고, 저기 있는 친구 적분하면 위치가 이렇게 생겼거든. 기함수로 이런 뉘앙스로. 근데 0보다 큰 이쪽에서 나오는 그게 6이 한번 떠야 되는데 6이 두 번은 안 뜬단 말이야. 그럼 여기 어딘가서 6이 뜨고 여기 아래서 한 번만 마사가 떠야 되니까 접하는 너가 마사구나 해서 구하고 끝나거든요. 한번 계산해서 보세요. 그런 거였어? 이거는 지금 할 수 있나? 우리 그냥 잠깐 쉬었다가 21번부터 할게. 한번 볼게요. 네, 일단 그림과 같이 뭐 표현되어 있다 돼 있는데 좀 많긴 하거든요, 내용이. 근데 문제를 쭉 읽어보면 결국에는 여기다가 무게중심 두 개를 딱 달아줬단 말이야. 그 다음에 얘가 G1, G2란 친구가 PD랑 똑같대요. 요만큼이랑 똑같대요. 오케이? 그렇군. 그러면 뭐 이렇게 춥지? 너네 안 추워? 좀 할게요. 지금 여기 X 이쪽 좌표를 K라고 이미 줬거든요. K라고 주다 보니까 B 좌표를 가져다 K, 로그 P의 K야. 이렇게 체크하는 건 나쁘지 않겠지. 똑같이 여기가 K니까 A 좌표도 K, 로그 이번엔 2의 K야. 이렇게 체크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럼 그거랑 같은 친구니까 C 좌표는 어찌고 저찌고, 로그 2의 K야. 이렇게 들어오겠죠. 근데 문제는 저기 있는 C라는 친구는 로그 P에다가 집어넣은 거잖아. 그럼 P에다가 집어넣어서 얘가 나오려면 결국에는 밑이 P로 들어가 있고 로그 2의 K 이렇게 써놔야지 되겠죠. 일단 좌표 설정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에서 하라고 줬으니까 지금 하는 거야 그냥. 이 상태에서 G1과 G2에 대한 표현들을 해야 되고, 어차피 문제에서 원하는 건 C랑 A의 차이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G1, G2의 X 좌표들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 그리고 지금 여기서 B랑 D에 대한 차이를 줬으니까 문제가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의 Y 값들의 차이 있죠. 요 차이가 1인 것까지는 확정 짓겠다, 그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애초에 이 친구랑 누구랑? 얘랑 똑같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마저도 누가 될 수 있겠다? 여기마저도 1이 될 수 있겠다. 이것까지는 생각을 할 만해요.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는 생각을 해보시긴 해야 되겠다. 잠깐만. 이거를 하나 해놓긴 해야 되는데. 무게중심. 얘네 그 G1, G2랑 BD가 평행하는 거 혹시 체크할 수 있어요? 그것만 할 수 있으면 큰 무리는 없을 거거든. 그러니까 내용이 이렇게 되겠지. 큰 삼각형을 기준으로 그 안에서 쪼개놓은 친구의 중심,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전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얘네들끼리 이어지고 있으면 얘도 똑같이 따라가겠죠. 그냥 그 정도로 받기만 할게. 일단은 저렇게 생각을 좀 해놓으시면 A, B, C, D를 다 표현해야 되겠죠. 귀찮다.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여기서 유일하게 모르는 게 그거야. 지금 첫 번째 삼각형 A, C, D 자리에서 A랑 C는 표현했고 D를 몰라요. 두 번째 삼각형 A, D, B 자리에서도 D를 똑같이 몰라. 그러니까 D의 좌표를 뭐라고 두면 되겠다? 너의 좌표를 모르니까 알파, 0이라고 두자. 이렇게 한번 쓸게요. 오케이? 그럼 무게중심 한번 쓸 거니까 G1이라는 친구는 A, B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좌표는 나머지 좌표들을 합쳐서 만들 수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이렇게 좀 써놓고 표현을 할게요. 자, 첫 번째로 G1은 여기 있는 P 로그 2의 K랑 여기 있는 K랑 마지막에 알파까지 합쳐서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쓸 때 P 로그 2의 K 더하기 저 친구가 K 그 다음 게 알파 이렇게 세 개를 더할 거고, 그 친구를 3으로 나눴어요. 오케이? 자, 다시 Y좌표까지 확인을 해보면 로그 2의 K를 두 번 더했고 여기 있는 게 0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3분의 2 로그 2K 이렇게 나오겠죠? 3분의 2 로그 2의 K 이렇게 표현되어 있겠지? 자, 그 다음 G2도 다시 표현을 해봅시다. G2라는 건 C, D 이 상태였고,
여기 있는 것들 좌표로 표현하면 분모가 3 그대로 써놓고 이번에는 K랑 알파 더하고 마지막에 다시 K까지 더하는 상태죠. 그러면 얘네들이 결국에 2K 플러스 알파로 X좌표를 표현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좌표는 3분의 얘 얼마니? 0이랑 2 로그 2K랑 로그 PK 얘네 다 더한 거죠. 그러니까 얘가 3분의 로그 2K 더하기 로그 PK 이렇게까지 표현이 되겠네요. 오케이? 다른 건 그러려니 하는데 이 문제가 여기서 좀 중요하거든요. 얘가 길이가 1인 걸 알았잖아. 얘가 길이가 1인 거 알았지.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쭉 내려가는 동안 1이 떨어졌던 얘기는 알파, 0이었던 친구가 y좌표가 얼만큼 평행해서 y일만큼 평행을 해서 너라는 좌표를 만들어줬다는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여기서 딱 유일하게 로그 P의 K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1이야 라는 이 생각까지 해주시면 나머지 문제가 이제 술술 풀려요. 오케이? 저것까지만 해주시면 쟤를 정리하시면요 K라는 친구는 최종적으로 P분의 1이야 여기까지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알고 있었던 내용이 B랑 D를 빼면 얼마가 나온다? 1을 갖고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여기서 B랑 D를 빼볼 거야. 3분의 2 로그 2의 K랑 빼기 이건 얼마니? 3분의 1의 로그 2의 K 더하기 로그 P의 K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럼 이 친구를 한 게 1인 걸 알고 있잖아. 계산 조금만 해보자. 3분의 1 분배하고 정리하시면 3분의 1 로그 2의 K 하나 나올 거고 두 번째 건 마이너스 로그 PK 그게 1이야 이렇게 되겠죠. 우리 아까 전에 여기서 누구 찾았어? K랑 P에 대한 관계를 하나 찾았죠. 맞아요? 그러면은 P 대신에 K분의 1이라고 써도 문제 없고 뭐 이런 상황인 거잖아 서로가. 이거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인 거 맞지? 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친구가 얘 3분의 1 안 썼구나. 이렇게 해놓고 마이너스 1인 거 확인이 되면 3분의 1 로그 2의 K는 넘어가고 1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 종아리 괜찮아? 잘 알아듣고 있어? 여기 얼마야 여기? 마이너스 1. 오케이? 빼기 3분의 4. 그래서 그랬군. 마이너스 1 플러스 플러스 3분의 1로 써놓게 지금 이렇게 써놓게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누가 3분의 1의 로그 2의 K가 넘어간 마이너스 3분의 플러스 3분의 2가 될 거고 그럼 로그 2의 K는 얼마고? 2고 K는 얼마다? 4다. 여기까지 계산은 되겠죠? 오케이? K가 4면 P가 얼마예요? 4분의 1이다. 여기까지 일단 확인을 지을게요. 그리고 K랑 P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버리다 보니까 뭐 하실 수 있어요 이제? 저 좌표들을 계속 집어넣을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궁금한 게 A, P 요거니까 얘가 K로 표현되어 있고 얘가 P랑 K로 표현되어 있고 K로 표현돼서 좌표를 벌써 다 알아버렸잖아. 그렇지? 내가 누구만 몰라요? 아직 알파만 모르는 상태겠네? 그러면 빼기 1인 거 활용 하나 했고 K 찾고 P 찾고 K가 4, B를 어떻게 찾지? 이렇게 할게. 지금 우리 여기 정리돼 있죠? 나머지 친구들은 대부분 뭐가 섞여 있어? 나머지 친구들은 알파 섞여 있고 알파 섞여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얘네들은 다 찾은 거죠 지금. 맞아요? 문제 없고 이제 얘네 찾아야 되고 알파 길이가 문제네. 오케이.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여기 있는 좌표에서 P랑 K 집어 넣으세요. 빼. 그 다음에 얘가 A고 얘가 C잖아. 이렇게 빼. 그러면 여기 3분의 1알파 3분의 1알파는 어떻게 되겠어? 사라지겠죠? 그러면 그냥 정답하고 끝날 거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렇게 풀면 문제가 끝나겠다. 오케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거 다 뭐해서 그냥 좌표 설정하고 필요한 내용을 찾아서 내용 풀고 끝 이렇게 되는데
키포인트가 어디서? 요거 이거를 딱 찾아놓는 순간 모든 문제의 계산이 슥슥슥 되고 끝나는 느낌이겠다. 중간에 알파를 찾을 수 없다는 건 살짝 문제가 있을 수 있긴 한데 정리가 돼 있기만 하면 뭐 사라질 게 눈에 보이긴 하겠죠. 맞아요? 괜찮니? 너 괜찮아? 너무 슬퍼 보여. 너무 추워 보여. 가자. 자, 22번 볼게요. 최고차가 양수고 3차 함수 하나 있고 너를 적분해서 만든 친구야. 뭐 하는 행동은 그러려니 할 만한데 절대값을 붙인 친구가 한 곳에서만 미분이 안 된대요. 그럼 3차를 가져다가 적분을 한 이 친구는 4차 함수일 건데 4차 함수에 뭐 지랄을 하셔도 결국에 4차 함수일 거고 그 4차 함수가 한 곳에서만 미분이 안 된다. 그럼 저 문장을 보는 순간 떠오르는 개형이 있어요? 있어 없어? 있죠? 4차 함수 뭐 이렇게 그리면 안 될 거 아니야 지금. 그렇지? 아 얘를 보는 순간 어떻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뭐 어떤 식일지 모르겠지만 한쪽에서는 0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겨 있지 않을까? 그럼 어디서만 너를 접어 올리면 이렇게 됐다 치고 이 포인트에서만 미분이 안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맞아요? 그리고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너를 그냥 K라고 둘 거고 어차피 K에서 미분 안 된다니까 이 지점에서 누구? 그냥 모르니까 알파라고 한번 표현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가족권 보고 저기 개형을 결정짓는 것까지는 해주셔야 돼요. 개형 결정을 짓고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니? 함수를 알고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하자. 우리 여기 있는 이 친구 hx라고 한번 부를게요. hx가 gx 마이너스 h로 부르지 말자. gx-3x 플러스 6이라는 이 친구가 말이야 누구에서? x-k에서 근을 가질 거고 그 다음 x-알파의 세제곱에서도 근을 갖고 있겠죠. 맞아요? 여기까지 표현할 수 있는 거 맞지? 그 다음 최고차의 개수를 알아야 몰라요? 모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최고차를 그냥 k는 이미 썼으니까 m 이 정도로 표현을 한번 할게요. m 이렇게 생겼을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상태에서 gx라는 친구는 원래 있는 거 그대로 쓰시고 넘어와서 3x-6입니다. 이렇게 세팅할 수 있겠죠. 맞아요? 이제 무슨 짓거리 할 거냐면 애초에 여기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나와 있었잖아. 문제에서는 G16을 물어보기는 했는데 G16을 찾으려면 F를 결정 지어야 될 거거든. 최고차모 주기도 했고 값도 하나 준 거 보니까 fx를 직접적으로 구할만 할 것 같단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서 전형적으로 하는 행동이 뭐야? g'x가 fx예요 요거 하나 그 다음 g 얼마가? 2가 0이에요 이거 하나 두 개 쓸 수 있는 거 맞지? 그럼 이 상태에서 g를 어느 정도 표현했으니까 너를 미분까지 해볼게. g'x 이렇게 좀 귀찮긴 한데 그냥 곱미분으로 할게. 정리 안 하고. 그럼 첫 번째가 m하고 x-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두 번째 친구는 m x-k 쓰고 이거 미분하면 결국에 3m으로 떨어지면서 x-알파의 제곱 들어올 거고요. 그치? 뒤에 거 미분했으니까 플러스 3 이렇게 되고 끝나겠죠? 그래서 너가 g'x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물론 뭐 이 친구가 fx야 이렇게까지 볼 수는 있겠죠? 여기서 잠깐 멈출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들 빨리 써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로요 f에 4를 집어넣은 친구가 얼마다? 3이다 라는 걸 알고 있거든. 근데 f4라는 거는 결국에 g' 누구랑 똑같아? 4랑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그 결론이 3이야 라는 조건 하나 있고요. g에다가 2 집어넣으면 얼마야? 0이야. 여기도 조건 하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여기 g' k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1인 것까지 줬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 써볼게요. g' k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1이야. 여기까지 세 개 조건이 있다 칩시다. 그럼 첫 번째로요. 여기서 이제 뭐 본인 편한 대로 하시는 거예요. 본인 편한 대로 g2를 집어넣어도 괜찮고 프라임에 집어넣어도 괜찮고 뭐 그런 상황이 있긴 할 건데 나는 그냥 이 정도 생각이 편할 것 같거든요. 여기다가 먼저 집어넣는 게 편했거든 개인적으로. 여기다가 두고 4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 그럼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g' 4라는 친구는 말이야 m 쓰고 4 집어넣었으니까 4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3m에다가 4-k 그 다음에 4-알파의 제곱 더하기 3 이 상태거든요. 근데 그 결론이 최종적으로 3이었단 말이야. 맞아요? 그럼 결국에 앞에 있는 이 친구가 전부 뭐 했다는 거야? 얘가 0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거의 뭐 찍는 느낌으로 가버리기는 했는데 사실 정상적으로 푸실 거면요 가능한 케이스를 다 쪼개놓는 게 맞아요. 실제로 그 정도는 해놓긴 해야 되는데 얘가 0이 되겠다는 얘기는 첫 번째로 m이라는 친구가 0이든가 아니면 알파가 4든가 그렇지? 알파가 4면 문제 없지. 오케이? 아니면 뭐 k가 4고 뭐 알파가 얼마든가 뭐 이런 경우들이 있기는 할 거거든.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일단 뭐 할 수 있겠다? 프라임 쓰고 여기서는 정리를 나는 여기서 애초에 찍긴 했어. 내가 실제로 풀 때는 k가 2일 거야 이런 식으로 찍긴 했거든요. k가 2고 알파가 뭐 얼마일 거야 이렇게 찍기는 했었는데 이게 조금 애매해갖고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거 한번 들어갔다 올게. 요것도 한번 쓰고 올게. 오케이? 그러면 G2라는 거는 m에다가 2-k이고 그 다음에 2-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2 집어넣으면 0 나오죠. 맞아요? 그래서 그 결론이 0이야 이렇게 또 깔끔하게 나온단 말이야. 여기서도 하는 얘기가 m이 뭐거나 0이거나 또는 k가 얼마거나 2거나 또는 알파가 얼마거나 2거나 뭐 이런 상황이겠죠. m이 0인 건 말도 안 되니까 지웁시다. 오케이? 그럼 k가 2거나 알파가 2야 라는 결론이 나올 거고 이 상황도 결국에는 다 전개를 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개 한번 해볼게요. 일단 m으로 묶어내고요. 아이고 힘들다. m으로 묶어내고 그래 또 공통인수 묶을게. m 4-알파 제곱 이렇게 묶어놓고 첫 번째 있는 친구가 4-알파 살고요. 두 번째 있는 친구가 3 살고 그 다음에 4-k가 살아있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알파가 누구든가 4든가 아니면 이 친구가 만족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여기 있는 거 정리를 좀 해보시면요 16-알파-3k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알파가 4거나 아니면 알파 플러스 3k가 16이거나 이 상황일 거거든요. 이 둘 중에 하나의 상황이 지금 놓여 있을 겁니다. 오케이? 케이스가 꽤 여러 개로 쪼개져 있는 척 하긴 하는데 알파가 2일 수도 있었고 알파가 4일 수도 있는 거야. 알파가 2라면 얘 때문에 k가 얼마로 정해질 거고 알파가 4라면 k가 얘가 안 될 테니까 k가 2여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겠죠. 알파 2 집어넣으면 2 4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요 조건까지 한번 써볼게요. 요 조건까지 한번 써오면 이 친구는 G'M 4 했고 얘는 지금 쓰기 힘들겠다. 여기 정도에서 잠깐 멈추자. 자, 결론적으로 가는 건 알파가 4 그리고 k가 2인 경우거나 아니면 알파가 2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k가 3분의 14인 경우거나 아니면 세 번째 케이스로 k를 2라고 선택을 해버려. 그러면 알파가 10으로 선택되는 케이스. 이렇게 세 가지가 쪼개질 겁니다. 알파 K 오케이. 그래서 여기 좀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얘가 중간에 이렇게 지금 경우를 줘버리잖아. 이게 좀 헷갈리는 게 내가 실제로 시험 볼 때 약간 유독 집중 안 되는 느낌 드는 거 뭔지 알지? 뭔가 나오긴 나왔는데 경우 세려니까 뭐 귀찮고 좀 멍 때리게 되고 이런 느낌 있잖아. 그게 이것 때문에 되었거든. 이것 때문에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이것 또는 이거 얘네 둘 다 된다 뭐 이런 상황들이 있을 건데 얘네 둘이 엮여 있고 얘는 안 엮여 있는데 얘가 얘네들끼리 또 다 엮여 있다 보니까 좀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너네들을 각각 선택하면 각각에 대한 문제가 전부 해결. 그렇지? 얘가 이렇게 되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니까 각각 선택하든가 아니면 너 선택하는 대신에
너 선택하는 대신에 누구? 얘를 만족하는 얘를 선택하든가. 얘를 한순간 검정색의 문제는 사라졌으니까, 그치? 아니면 누구? 얘를 선택하는 대신에 여기서 나오는 친구 때문에 얘를 선택하든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냥 실제 시험장 가시면 이렇게 하시는 게 편해요. 지금 빨간색 조건이랑 검정색 조건 두 개 있잖아. 그러니까 둘 다 최소한 하나는 만족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검정색은 숫자로 딱 나왔고 얘는 관계식으로 조건이 하나 나오다 보니까 얘로 그냥 설정을 시작하는 게 제일 편해요. 따로따로 이거 같든가 이거 갖고 이거 하고 이거 갖고 이거 하고 이렇게 생각하기 제일 편해. 무슨 말인지 알아? 자, 그렇게 해서 가능한 케이스 3개를 좀 그렸고요. 사실 이제 여기서 알파랑 K가 정해진 순간부터 위에 있었던 그래프는 실제로 정해지겠죠. 맞아요? 그럼 3개를 전부 너네가 그려볼 수는 있을 거거든요. 그려보고 나서 마지막에 있는 이 조건은 그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K라는 친구보다 한 칸 뒤에 있는 친구가 뭐였으면 좋겠다? 음수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그러니까 그래프의 기울기를 딱 봤더니 음수로 가라앉고 있으면 좋겠대.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생겨있는 상황에서 K가 여기면 K 플러스 1이고 여기 어딘가일 거 아니야? 그럼 대충 음수일 수도 있을 거고요. 만약에 함수가 어떻게 생겼으면 이렇게 들어갔던 친구였으면 이런 식으로 들어갔던 친구였으면 지금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K잖아. 맞아? 그럼 K보다 뒤에 있는 친구에서의 기울기 무조건 양수겠지. 그러니까 K가 알파보다 큰 상황을 가지면 되는데 안 되거든요. K가 알파보다 큰 상황이 일단 얘는 삭제. 오케이? 그럼 1번, 3번 가능함 이렇게 들어올 거고 그 다음 1번, 3번 들어왔을 때도 실제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얘 같은 거 좀 생각을 해보세요. 얘는 그려져 있는 상황 자체는 좋거든? 그려져 있는 상황 자체는 좋은데 비율 관계 모르더라도 이 지점이 얼마지? 이 지점이 반대로 그랬네. 이렇게 한번 그려놓을게. 이 지점이 저기 뭐야 2고 이 지점이 4야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 가운데 비율 관계가 1대3인가 1대2인가 뭐 이렇게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저 친구가 무조건 그걸 넘어가 3이라는 친구가 여기 어딘가로 들어갈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3이라는 지점에서 기울기가 음수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가능한 케이스가 너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될 거고 이거를 선택하고 나서부터는 문제에서 원하는 gx를 전부 쓸 수 있게 되겠지 이제. 맞아? 그래서 g에다가 16 집어넣고 계산하면 끝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알아듣니? 결론 일단은 가족권 보시고 그래프 개형 결정 지어라. 그 정도는 할 것 같아. 그래프 개형을 결정 지은 다음에 설정해서 계산 들어오는 거 할게요.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빠르게 정리를 한번 해놓으시고 그거에 대한 식을 집어넣어서 가능한 K랑 알파에 대한 조건들을 써보자 정도일 거고 실제 시험 때 헷갈릴 만한 건 조건들이 서로가 엮여 있다 보니까 가능한 케이스를 거는 게 좀 힘들었을 텐데 웬만해서 시험 때 뭐 하자? 숫자 되어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나열을 하자. 오케이? 숫자 되어 있는 걸 기준으로 널 선택하면 이거 해도 되고 널 선택하면 이거 해도 되고 얘를 선택하면 저거는 안 되니까 이게 반드시 돼야 되고 오케이? 그렇게 해서 케이스 3개 잡고 마지막 친구로 가능한 기울기 찾으시면 문제는 풀리겠죠? 오케이?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넘어가. 문제 28번 좀 어려웠어요. 아닌가? 이게 어려웠던 것 같은데? 자, 일단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fx가 나와 있는데 너를 가져다가 이렇게 된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죠. 그냥 하나는 그대로 좀 해볼게요. 일단은 양수 파트에서의 함수를 정해줬거든.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미분을 한번 하자. 이상한 행동 아니죠. 미분을 하고 나면 3x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4 이렇게 써지는 거 맞지? 그럼 여기 있는 함수 대충 그려보면 3에다가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쓸 거란 말이야. 이 친구는 감소하는 구간이 애초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최소값이 1인 친구야. 그래서 너가 만약에 함수를 그릴 거면 쭉 해놓고 여기 쭉 해놓고 여기서 대충 이런 뉘앙스로 올라가고 있었겠다 이 생각이 드시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수가 하나 그려져 있구나.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좀 해봅시다. 모든 양수 t에 대해서 t를 그었을 때 모든 곳에서 실근이 몇 개야? 2개야. 양수에 대해서만.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한 개밖에 안 나오겠지 당연히. 그럼 두 개가 나와주려면 어때야 돼요? 뭐 이런 느낌이면 되지 않겠니? 물론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면 되겠니 안 되겠니? 이러면 안 되죠. 세 개가 나와버리지. 그러니까 아 여기 있는 친구도 대충 이런 식으로 생기지 않았을까? 그냥 그려만 두고 거기에다가 t를 싹 그어보겠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럼 t를 그었을 때 뭐 하겠다 했냐면 작은 걸 gt, 큰 것을 ht라고 하겠대. 그럼 어차피 왼쪽에서 생기는 게 gt고 오른쪽에서 생기는 게 ht일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여기 있는 좌표들을 가져다가 너가 gt야 이렇게, 너가 ht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느낌상 이제 뭔가 매개변수 관련된 걸로 잡거나 아니면 뭐 이제 음함수나 역함수 미분법을 활용할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G랑 H에 대한 관계는 하나 줄게 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상태에서 G'B가 0이라고 알려줬지. 맞아? G'B가 0이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G의 T를 미분하자 이 생각이 드셔야 될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것 같아. 일단 F라는 친구는 연속인 게 확인이야. 그치? 맞아요? 그 다음에 방금처럼 그림을 그려보면서 깨달은 건데 모든 양수 t다 보니까 t가 저까지 올라가도 계속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연속이면서 동시에 x가 0보다 작은 포인트일 때 fx는 어때야 돼? 왼쪽에 있는 친구는 감소하는 그런 대상이겠죠. 감소 함수인 상태겠지. 잠시라도 올라갈 수 있어 없어? 없어. 무조건 1대1 함수여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런 상황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함수 보는 눈을 좀 더 기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저거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t를 가지고 움직이는 친구 걔를 미분한 게 0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 이거를 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한데 GT라는 거는 여기 기준으로 x 좌표죠. x 좌표를 미분했을 때 나오는 게 0이래잖아 지금. 이 b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데 t라는 친구가요 쭉 올라가고 있어. 점점 올라가고 있어. 그럼 그에 따라서 GT는 어떻게 돼요? 점점 뒤로 밀려나지. 그러면 이번에 입장을 좀 바꿔서 보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하지 않아? x가 영향을 미치는 fx 이렇게 보지. 왼쪽을 입력값 오른쪽을 결과값 이렇게 보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지금 저기 있는 GT랑 t라는 친구는 우리가 보는 거 기준으로 GT를 입력으로 보고 T를 결과로 봐야 되는 건데 이렇게 보긴 굉장히 힘들잖아. 그럼 얘를 반대로 본다는 얘기 자체가 뭘로 보겠다는 거야? 역함수로 보겠다는 거죠. 맞아요? 역함수 기준으로 T가 뭐 할 때? T가 0보다 T라 써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T가 0보다 클 때 G라는 친구 또한 감소하고 있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함수는요 원함수를 기준으로 봐도 감소함수고 역함수를 기준으로 봐도 감소함수야. 오케이? 지금 그냥 그 정도 상황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오늘 배웠으니까 그냥 기억을 해놔. 그러면 제가 감소함수인데 기울기가 뭐 했다? 0이 됐다 그랬지. 감소함수는 도함수의 기울기가 0보다 커지면 안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저기 G'B가 0이었다는 얘기는 결국에 이 친구가 누구의? T가 B일 때 GB가 최대였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GB라고 하면 안 되겠다. G'B라고 하겠다. 이것도 지우자 그러면. G'B가 0이라는 말 자체가 최대값이란 얘기죠. 맞아요? 다시 뭐라고? G가 무슨 함수니까? 감소함수니까 G가 감소함수니까 G'이란 친구는 아무리 잘해줘도 0까지만 인정이란 말이야. 그렇지? 근데 제가 0이 딱 되어버렸다며 그러면 저 B인 그 순간에 최대였단 얘기겠구나 이 생각이 들겠죠. 맞아요? 자, 이게 이제 좀 어려운 게 이런 거거든요. 그 B가 그냥 그런 의미구나. 근데 지금 우리한테 뭐 물어보냐면 F'-B를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리고는 G를 물어봤었잖아. 요거 이렇게 뭔가 해갖고 뭔가 넘어가서 뭔가 풀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하거든.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G'B가
B가 0인 요 상황을 갖고 우리는 최대라고 부르고 있었지. 근데 우리 GT라는 친구가 아까 HT를 기준으로 더하기 AT까지 하면 되는 거잖아. 맞아? 얘를 미분을 해버리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는 헷갈리면 안 돼. 얘는 감소함수, 실제로 얘는 증가함수거든요. 그렇기는 한데 미분을 한 친구를 기준으로 얘가 음수면 얘가 계속 음수고 숫자만 넣어요. 그냥 그 정도 따라오셔야 돼요.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봐봐. 얘가 누굴 집어넣었을 때? B를 집어넣었을 때 최대였어. 그러면 여기도 어차피 숫자는 그대로니까 B를 집어넣으면 뭐가 돼야 돼? 최대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걸 가져다가 G'B가 0인데 H'B 플러스 A가 0, 요 상황이 최대겠구나 이 생각할 수 있겠지. 맞아? 그러면 결국에 H'B라는 친구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A야.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겠네. 오케이? 좀 뭔가 있긴 한데 이렇게 좀 써놓을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H로 넘어왔잖아. 이 친구로 넘어왔잖아. 맞아? 얘는 상상하면 이런 거야. T가 올라가는 동안 HT 점점 커져요. 증가함수 이런 거긴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기울기가 언제일 때? B일 때 마이너스 A로 제일 큰 상황이야. 뭐 이렇게 들어오시겠죠? 우리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프라임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F랑 H에 관해서로 좀 넘어가서 볼게요. 오케이? 이거 왜 그러냐면 이 생각을 좀 해줘야 돼. 너 왼쪽에 있는 함수는 너가 그린 거지. GT 나온 곳은 네가 그린 거잖아. 근데 HT 나온 곳은 여기서 함수를 실제로 줬죠. 그러니까 실제로 알고 있는 내용으로 넘어와서 계산을 좀 해내야지 내가 찾든 말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항상 H 기준으로 뭔가 계산을 해내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고, 여기에서 그러면 F에게 누구 집어넣으면? HT를 집어넣으면 그 결론이 T야 이렇게 합성함수로 표현하실 수 있죠. 맞아요? 그럼 얘를 합성함수 미분하면 F 프라임 얼마? HT 곱하기 H 프라임 T는 얼마? 1이야. 여기까지 쓸 수 있을 거고 당연히 하던대로 하는 거죠. H 프라임 T라는 친구는 말이야 F 프라임 HT 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럼 다시 이런 생각을 좀 해봅시다. 이게 어려운 것 같아. 아까 요거 한번 했잖아 우리. 이거 잘 봐봐. F 프라임이 이렇게 생겼거든. F 프라임이 이렇게 생겼거든. H 프라임이란 친구도 F 프라임으로 표현을 했죠. 안에 H 들어간 거 신경 쓰지 말고. 지금 H 프라임이란 친구도 F 프라임에 관해서 표현을 했단 말이야. 분모에 들어있는 친구거든요. 그리고 우리 방금 전까지 H 프라임의 최대를 얘기하고 있었잖아. 맞아? 그러면 이 친구의 최대가 언제 생기는지 다시 고민을 좀 해보자. 원래 T가 B면 나오는 건 맞거든요. B면 나오는 건 맞는데 이 상황 속에서 최대가 나온다는 얘기는 F 프라임 B가 최대라는 거야, 최소라는 거야? 분모가 최소여야지 이 친구 전체는 최대가 되겠지. 우리 F 프라임 X라는 친구가 어디에서 최소야? X가 1일 때 Y가 1이란 결론으로 최소였잖아. F에게 X가 1일 때 F 프라임 1이라는 게 1이라는 값으로 최소였어. 그렇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상황을 가져다 집어넣으면 H 프라임 T라는 친구는 누가? HT가 얼마일 때? 1일 때. HT가 1일 때. 저기 지금 X니까 그치? X가 1일 때 얼마? F 프라임 1은 1이니까 그것분의 1이란 친구 F 프라임 1분의 1이란 친구 1로 뭐가 되겠다? 최대가 되겠다 이 생각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fx의 최소는 무조건 1이었으니까 이 친구 다 때려놓고 1이야. 1분의 1 해갖고 얘는 너가 1일 때 그때 최종 결론 1로 나오겠대요. 알아듣니 지금? 그럼 지금 무슨 말 하고 있어 위에서? B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A라는 최대가 나와 이랬지. 맞아? 이 상황에서 누구 집어넣었을 때 T는 누군지 모르긴 하겠는데 이럴 때 최대값이 얼마? 1이라는 최대가 나오겠대. 마이너스 A가 얼마예요?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a가 1일 거야. 결론 a는 마이너스 1일 거야. 여기까지 분자를 하나 잡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 또 활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까 전에 이제 b를 집어넣었다 그랬잖아. ht가 1이라 그랬고, 그치? 그러면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문장을 이렇게 써놓을까? 헷갈리려나? h 프라임의 프라임이 최대인 상황. 최대인 상황 자체는 ht가 1이면 되는 거고요. 최대값은 얼마고? 최대값은 1인데 그건 f 프라임 1분의 1인 거고 그건 h 프라임 b인 상황이고 뭐 이런 상황이었던 거지. h 프라임 b는 마이너스 a였던 거고 이렇게 지금 문제를 풀었던 거잖아 방금. 그 다음에 이게 된다는 얘기 자체가 t가 b일 때도 맞죠. 지금 이게 결국이 다 한 문장인 거 아니야? h 프라임 t가 최대라는 건 ht가 1이야, t가 b야, 어찌고 저찌고 저찌고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이번엔 여기 있는 두 개를 엮어서 쓰면 결국에 h, b가 얼마다? 1이다라는 확신이 들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h에 b 집어넣었을 때 1이 나온다는 건 f에 누구 1 집어넣으면 b가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 역함수 관계니까. 맞아요? 그러면 진짜로 f에 1을 집어넣어보자 하고 들어가는 거거든? 저기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2 이렇게 나오죠. 아, 그러니까 b가 얼마야? 2야. 여기까지 정리가 되겠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지금 행동들이 굉장히 좀 헷갈리기는 하는데 문자들이 어떤 관계인지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문제에서 뭐 물어봤니? f 프라임 마이너스 b를 물어봤죠. 그럼 얘를 물어봤던 건 f 프라임 마이너스 2를 물어봤던 거고 결국에 너를 찾기 위해서는 f에다가 누구 집어넣은 거야? 음수 값을 집어넣은 거지. 그럼 gt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 맞아요?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gt가 뭐하다?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하던 행동 똑같이 가보는 거야 이번에. f 안에 g를 집어넣은 그 결론이 t야. 너를 미분하고 정리하면 g 프라임 t라는 친구가 f 프라임이었을까? f 프라임 g t라는 친구는 결국에 g 프라임 t분의 1이야. 여기까지는 써지겠죠. 맞아요? 뭐 이런 상황까지는 정리가 될 거고 우리는 지금 이 말 자체가 GT가 얼마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2였던 얘기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거일 때 우리 지금 문제 상황 자체가 원래 요런 관계가 있었으니까 AJ 자리에 마이너스 집어넣고 GT는 이건데 그거는 HT 더하기 A냐? AT 이렇게 써지는 거였으니까 결국에 HT라는 친구는 누가 된다? AT 플러스 2가 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반대로 썼네. 마이너스 AT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쵸? 여기 이렇게. 근데 A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1이라 했으니까 그 결론이 T-2라고 HT가 확정될 거야. 그쵸?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내용들이 HT 너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GT고 이게 마지막이 좀 귀찮네. 자, F 프라임 마이너스 2라는 친구는 G에 관련된 걸로 바꿔놓을 수 있죠. G에 관련된 걸로. 그러니까 우리 이때의 T를 구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셔야 될 거 아니야. 그럼 HT가 T-2였으니까 HT에 대한 정보를 다시 좀 넘어가서 계산을 하셔야 되거든요. 여기쯤에서. 이 상태에다가 HT가 지금 누구였던 거야? 두 번째 상황에선 F T-2로 보기로 했던 거지. 그랬더니 그 결론이 T가 나왔단 거지. 두 번째 상황 자체가 여기 밑에다 쓸게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면 이때 F HT는 T인데 그게 F T-2니까 함수에 집어넣으시고 너 fx 알지?
함수 저거 집어넣으시고 정리를 해서 계산을 하세요. 하시면 그 결론이 t가 4야 여기까지 또 나온다는 거거든. 아 말이 너무 많다. 뭐라고? 나 문제에서 이거 물어봤어.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다. 마이너스 2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결국에 f 안에 지금 g를 집어넣은 거잖아. 그러니까 gt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2라는 거구나 생각을 했어. 근데 gt는 애초에 너란 말이야. ht 플러스 at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ht는 너로 변했구나 생각할 수 있죠. 근데 ht의 a를 아니까 이렇게까지는 ht를 정리했어요. 다시 뭐라고? 이 상황 속에서 ht는 너야. 그치? 근데 ht를 f에 집어넣는다는 말은 결론이 t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그게 지금 원래 관계였으니까. 그러면 이 자리를 다시 집어넣을 수 있을 거고 h 대신에 바꿔서. 그치? fx를 알고 있으니까 집어넣어서 연산을 하시면 가능한 t가 4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너 위에 fx 알고 있었잖아. 그치? 집어넣으시면 t가 4가 나온다. 그럼 t가 4인 걸 확인했으니까 너가 여기가 4라는 얘기인 거잖아. 지금 t가 여기가 4라는 얘기인 거잖아. 어차피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그대로 나올 거고 그 결론은 누가 되고? g 프라임 4분의 1이 될 거고. 오케이? g 프라임 4분의 1이라는 건 여기서는 g 프라임을 다시 또 표현을 하셔야 되겠죠? 그럼 g를 표현하기 위해 누구로 바꿔오고 다시 h로 바꿔오고 이 상황에서 미분할 수 있지 너네. g 프라임이라는 건 얘 미분한 거야. a는 어차피 1이니까 마일이야 이렇게 들어올 거잖아. 그러니까 너는 h 프라임에 4 집어넣고 빼기 1 한 친구랑 똑같은 거고. 맞아요? 다시 h랑 f는 무슨 관계야? 이런 관계란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h 프라임 대신에 누구로 바꿔올 수 있다? f로 바꿔올 수 있다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너는 결론적으로 f로 바뀌어서 올 건데 지금 h 프라임 4가 위에 거에서 계산해야 되나? t가 4인 거 맞고 h 프라임 h 프라임 4 여기 h 프라임 4라는 건 얘가 4라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봐봐. h에 4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그 결론이 누구 이렇게 있으면 f에게 누구 집어넣어야지 4가 나오니 이거 찾아볼 거 아니야. 맞아요? 이 계산하시면 물음표가 2임을 찾을 수 있거든요. 저 함수를 또 알고 계실 테니까. 오케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가 얼마? f 프라임 2분의 1 빼기 1분의 1 이렇게 써지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돼요. 끝난다 뭐 이렇게 또 넘어가는 건데 지금 이 문제가 좀 내가 보면서 더럽다 혹은 많이 헷갈린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여기까지 문제가 없을 거야. 아마 여기까지 문제가 없을 거야. 근데 상황 자체가 지금 문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우리 옛날에 마플 문제 풀 때 마플 특강에서 한번 한 적 있었거든. 이런 이해학습들 문제를 계속 그 변수가 바뀌는 내용들을 감소도 감소고 처음 힘들었던 건 얘를 보고 이때 최대다라는 생각하는 게 원래 힘들어요 지금. 근데 일단 했다고 치면 문제가 쑥 풀리면 좋겠는데 요 생각을 했고 그걸 h로 넘기는 것까지는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져다가 h의 최대가 어디서 나온다? h의 최대가 f의 최소에서 나온다라는 거를 찾으시면 여기까지 상황이 정리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검정색 내용까지 쭉 써지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이 과정 중에도 문자가 좀 많다 보니까 처음에 나도 풀 때 A를 찾고 이걸 찾고 B를 찾는데 잠깐 또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나와 있는 상황을 정리해주는 능력은 당연히 좀 중요하실 거고요. T가 B라는 거구나 집어넣으면 1이라는 거구나 얘네들의 역함수가 F구나를 알고 계셔야 돼. 집어넣으면 누가? B가 나올 거고 B까지 찾았어. 문제가 또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B를 찾아서 음수가 나왔어. 계속 갖고 있는 생각은 뭐야? 나는 어차피 F라는 함수를 명확히 알고 그거랑 연관되어 있는 HT로 넘어가서 풀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거든요. 너는 G가 이렇다는 거야. 그럼 H로 넘어가서 봐야지. H로 넘어가서 보고 H가 이렇다는 상황이니까 그게 되는 T는 누군지 찾아 좀 보시고요. 오케이? 그게 되는 T는 누군지 찾아 좀 보시고 이 T를 찾아놓고 나서는 뭐 하시면 돼요?
너가 물어본 건 말이야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을 거야. G'4라고 확인할 수 있을 거야. G'4는 또 집어넣어서 H'로 바꿀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마지막에 이 H'4를 다시 얘로 바꾸는 게 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나는 H'4라는 걸 보고 H4는 물음표야. F 물음표는 4야. 요거 가지고 다시 역함수 미분을 하셔야 되는 게 좀 귀찮긴 하겠죠. 아마 요 문제는요 풀어보시고 그냥 오늘 무슨 요일이지? 수요일이지? 너네 목금에 뭐하니? 공부하니? 요거는 그냥 한번 다시 풀어보시는 걸 추천은 해요. 풀다가 틀렸는지 뭐 맞췄는지 모르겠는데 정리가 좀 깔끔하게 돼 있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서 확인 좀 해보시고요. 이게 이제 마지막 문제여서 견학. 근데 숙제는 받아야 되니까 조금만 기다릴래? 네, 모두. 근데 이 문제는 쉬워요. 미안. 내가 몇 개를 뽑았지? 하나, 둘, 세 개. 얘들이 조금 이따 하나 받아가야 돼. 하나. 이거 하나는 받아가야 돼. 자, 29번 한번 볼게요. 모든 항의 양수인 등비수열 뭐 나쁘지 않은데 아까 종환이가 얘기한 게 이 문제인가? 아니요. 아까 전 문제야? 네. 맞았어? 네. 그래. 맞췄어? 이거 누가 질문한 거야? 너야? 김가을이네. 아닌가? 석현인가? 김가을이네. 가을이를 위해서 한번 빨리 얘기 좀 하고 끝낼게요. 일단은 얘가 음의 정수 그렇구나 하고요. 등비 급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지금. 맞아? 그럼 등비 급수면 당연히 누구 공비에 대한 조건을 주고 있구나 이 생각은 하시겠죠? 그럼 여기서 일단 음의 정수라고 했으니까 나는 뭐 잠깐 이 정도 생각은 할 것 같아. A1은 3에 관련돼서 마이너스 m제곱 이런 꼴이겠다 이 생각 한번 하시고 모든 항 양수를 했으니까 R이라는 친구는 0보다 크면 확인할 수 있을 거고 다시 첫 번째가 수렴한다는 걸 보니까 R은 마일부터 1까지인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조건이 정리가 되다 보면 R이란 친구는 0에서부터 1까지 이렇게 하고 끝나겠지 일단. 나조건 계산을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초항을 설정했어요. 그렇지? 공비도 알고 있어요. 뭐 하시면 돼요? 계산하시면 되겠죠. 왼쪽에 있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까지 an 그게 10 곱하기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까지의 an의 제곱 이렇게 있었잖아. 그럼 요거는 어떻게 돼? 1-r분의 첫째 항 이렇게 들어오면 될 거고 두 번째 건 10 곱하기 두 번째가 1-r인데 얘는 두 개짜리 그치? 초항도 3의 마이너스 m제곱이 몇 개? 두 개 이렇게 들어있겠죠? 맞아요? 그럼 얘네들 가져다 약분하시면 어떻게 돼요? 1이라는 친구는 10 곱하기 1 플러스 r분의 3의 마이너스 m제곱 여기까지는 정리가 되겠죠? 맞아요? 사실 이 정도 하고 뇌정지에 올 수는 있거든요. 문제 풀다 보면 그러니까 요 조건 꼭 활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서 R과 M에 대한 관계식 얻었다 하고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여기 그럼 써져 있는 요 조건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얘가 240이 있다 치고 곱하기 얘는 두 개씩 올라간다는 얘기지 그냥. 그러니까 공비가 두 배라서 1-r제곱이 나올 거고 초항은 똑같으니까 3의 마이너스 m제곱으로 나올 거거든. 맞아요? 그럼 요 친구들 가져다가 240 곱하기 이 친구 합차로 쪼개면 1 플러스 r에 3의 마이너스 m까지 쓰고 1-r분의 1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럼 어차피 얘가 누구야? 얘가 10인 거 알고 있죠? 10분의 1인 거 알고 있죠? 맞아? 그치? 저쪽은 10분의 1이니까 여기까지 하시면 24 곱하기 1-r분의 1 이렇게 나올 건데
최종적으로 R을 구해야 되네 이렇게 얘기가 들어오겠지. 맞아요? 그러면 0부터 1까지니까 요 조건 안 썼다는 걸 인지를 하셔야 돼요. 안 썼다는 걸. 0부터 1까지니까 이 정도 상황에서 1 플러스 R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1부터 2 사이일 거야 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럼 여기 3 마이너스 m제곱은 어디 사이일 거야 이렇게 들어오겠죠. 여기 사이. 그러면 여기 사이. 그치? 그러면 여기 사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아니야? 맞아요? 아까 갖고 있던 관계식 가지고 그렇게 되면 적에 가능한 m은 누구다? m은 2다 결정이 될 거고요. m이 2인 게 결정되면 r의 값도 결정이 되겠죠? 맞아요? 최종적으로 r 집어넣고 계산 끝 이렇게 될 겁니다. 실제 수능에선 누구만?